안녕하십니까. 우주통증의학과 김경윤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맥은 동맥을 거쳐 각 세포에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입니다. 동맥의 경우 심장은 수축력을 통해 움직이는 데 반해 정맥은 종아리 근육이 수축할 때 정맥을 눌러 펌프처럼 작용을 해서 심장으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이때 중력의 영향으로 혈액이 다리 방향으로 역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를 방지해 주는 게 정맥 내부에 있는 판막입니다. 하지 정맥류는 이 역류를 방지해 주는 정맥 내 판막의 손상으로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올라가지 못하고 역류되어서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하지 정맥류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정맥류는 증상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다리 통증, 부종, 저림, 쥐, 열감, 가려움, 경련, 다리 무거움, 시림 등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증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간혹 수술을 받는 환자들께서 제가 열거했던 증상들 외에도 저 이런 증상도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 정맥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모두에게 하지 정맥류가 있는 경우에 자녀의 발병률이 90% 이상이라고 보고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임신입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체액이 양도 증가하고 태아가 자라면서 골반에 있는 혈관들이 압박이 되면서 저항이 커지게 됩니다. 또한 에스트로겐이 다량 분비하게 되는데, 이는 혈관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고 확장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임신 시기에 정맥류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은 출산 후 1년 이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 이후에도 정맥류가 남아있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정맥은 종아리 근육의 수축으로 심장 방향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것처럼 한 자세로 계속 있는 경우 정맥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꽉 끼는 옷을 즐겨 입는 경우에도 정맥 압력이 증가하여 정맥류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노화입니다. 노화로 인해 혈관벽의 탄력이 저하되고 밸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만의 경우 다리 정맥이 받는 하중이 증가하게 되고 판막의 손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 정맥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불가능합니다. 혈관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 검사로서 하지 정맥류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나 역류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맥류 원인이 복부나 골반이 의심되거나 혹은 일반적인 유형이 정맥류가 아닌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CT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 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 정맥류의 기본적인 치료 원리는 판막이 고장난 혈관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발거술, 레이저, 고주파, 베나실, 플레보그립, 클라리베인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치료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혈관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원리는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발거술은 혈관을 몸 밖으로 제거하고, 레이저나 고주파는 혈관 내에 열을 가하여 폐쇄시키는 것이며, 베나실, 플레보그립, 클라리베인은 경화제 내 인체에 적합한 접착체를 사용하여 폐색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께서는 본인 정맥을 그렇게 제거하거나 막아도 되냐고 자주 질문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정맥이 있는데, 근육 안에 있는 두꺼운 심부정맥, 그리고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표제정맥, 마지막으로 심부정맥과 표제정맥을 이어주는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리 정맥 순환의 90% 이상은 심부정맥이 담당하고 있으며, 판막이 고장난 정맥은 오히려 역류를 만들어 순환을 억제하기 때문에 제거할 경우 정맥 순환은 전체적으로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각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발거술은 가장 오래된 치료 방법으로서 역류하는 혈관을 수술적으로 제거하게 됩니다. 다만 수술 후에 통증, 멍이 상대적으로 오래가고 신경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레이저와 고주파는 혈관에 열을 가하여 수축을 유도하여 폐쇄시키는 방법입니다. 레이저와 고주파 수술의 차이점은 레이저를 통해 열을 발생시키느냐,
고주파로 열을 발생시키느냐의 차이일 뿐 기본적인 원리는 동일합니다. 저희 우주통증학과는 현재 4세대 레이저를 통해 하지정맥류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최신의 레이저로서 기존 레이저에 비해 통증이 적고 좀 더 효과적으로 혈관 폐쇄가 가능합니다. 이 가느다란 레이저 파이버를 통해 열이 혈관에 가해져서 폐쇄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베나실과 클라리베인, 플레보그립과 같은 치료 방법이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는 비열 치료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통증과 신경 손상의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나실은 아마도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는 치료법일 것 같은데요. 사이아노 아크릴레이트라는 이 의료용 접착제를 다음과 같은 관을 통해 혈관 내에 주입하여 폐쇄하는 방법입니다. 비교적 시술 자체가 간단하고 압박 스타킹을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데 아직 레이저나 고주파 수술과 달리 장기적인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밖에 클라리베인과 플레보그립은 경화제를 주입하는 동시에 혈관벽에 물리적인 자극을 유발하여 혈관을 폐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듯 하지정맥 치료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장단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치료 결과는 어떤 치료가 특별하게 뛰어나게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치료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어떤 단일한 치료가 최고가 아니라 환자의 혈관 상태나 혹은 환자의 선호도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때에 따라서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닌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할 경우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우주통증의학과는 수술, 레이저, 베나실, 플레보그립, 경화요법 등 다양한 치료가 가능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지정맥류 외 하지 통증을 발생시키는 다른 원인에 대해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